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징계 현황 실태 조사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놀라웠습니다. 최근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의 수가 191명이고요. 이 가운데 출석이 정지되거나 구속된 의원에게까지도 의정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11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의원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월정수당을 지급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데 이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도 국회도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겠죠. 대구시의회가 개정된 조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월 7일 화요일에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 차량 이동 많아지면서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 빠져나오는 길부터 차간 간격 좁힙니다. 이후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구암로 쪽으로는 우남교에서 칠곡 나들목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발대로는 수성교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으로 각 구간 서행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구간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동풍로 쪽으로는 효목 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길게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달서대로는 유천 내거리에서 대천교 방향으로 차간 간격 많이 좁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아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만 낮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포근한 봄 햇살에 꽃망울을 터뜨린 곳도 많은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만 대부분 지역 일교차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고,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6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이제 막 됐네요.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네, 대구시가 제2국가산단 유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관련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달성군 유가면 일대 대구 국가산단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기계 등 신성장 업종이 주로 입주하고 있고요. 늦어도 2025년에는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에 보통 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국가산단 추가 유치에 나선 건데요. 투기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후보지는 달성군이라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고요. 최종 지정 여부는 이달 중순쯤 국토부가 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국가산단은 그렇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천시장으로 불리는 이건 어디로 가나요? 예, 현재 북구 팔달지구와 달성군 합인면 대평지구까지 두 곳이 이전 후보지에 올라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장 조사와 분석, 전문 평가단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 투기성 토지 매매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또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해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는 보통 6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서 지정 범위를 검토하고 대구시 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미리 진행한 뒤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지정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동시 지정 돌입 기대해보고요. 다음 소식은요? 예,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을 골자로 하는 제도죠. 바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반기나 연 단위까지도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13시간이 남습니다. 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이 보장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최대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휴무를 보장해 6일을 일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또 정의당까지 이미 이번 개편안이 노동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푹 쉬어라 뭐 이건데요. 사용자 측과 노동계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용자 측에서는 일이 몰릴 때 연장 근로를 통해 훨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는 건설업같이 날씨가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며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출시 직전에 일이 몰리는 IT나 게임 업계도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네, 노동계는요? 예,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등한시하고 사업주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구경실련은 주 52시간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폐지하는 건 역사적 후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고 학계에서도 결국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 직원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입장차가 극명하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급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구에서는 아직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이달 중 공동주택 26개 단지 15,500여 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 총 가구 수는 6% 줄고 일반 분양은 2%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방 또 대구만 놓고 보면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달 비수도권에서는 8,124가구가 분양될 계획인데요. 대구에서 분양 계획이 있는 곳은 677가구 규모의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게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것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1월 미분양 물량은 13,500여 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 12,200여 가구보다도 많고요. 대구시는 지난 1월 말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신규 접수된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한다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먼저 쌓인 물량이 해소돼야 신규 분양이 의미가 있을 전망인데요. 우선 수도권에서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춰야 지방에서도 반등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건설업계 불황까지도 상당한데요.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 다시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범어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철받기는 초기니까 폐딩이 들어오고 이달 한 중순에서 말일 정도 되면은 이제 코트류가 나오겠죠. 봄철이 제일 바쁘죠. 일이 좀 고되더라도 수입이 조금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또 쓸 그 여력이 조금 생기겠죠.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수입이 괜찮아가면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좋겠죠.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을 할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운영 현재는 한 30년 넘었죠. 고마운 손님들 많죠. 지금 이렇게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뭐 도와준 분들도 계시고 또 수고한다 하면서 커피도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거죠. 지금 재료도 보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보다는 지금 한 배 정도 거진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금액을 마음대로 못 올려요. 물가 비싸다고 내 마음대로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하다 보면 손님들한테도 또 무리가 갈 거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에요. 3월이 보통 이제 그 겨울에 움츠렸던 이 짐을 조금 내려놓고 이런 이제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기찬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바 일이 좀 잘 풀려서 웃음만 웃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겠죠.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쳐봅니다. OK 목장이 아닌 TK 광장의 결투인데요. 정치와 지역 현안들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듣고요. 자, 로고가 저희가 좀 기가 막힌 걸로 선곡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재선 대구시의원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현재는 국민의힘 ICT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경북대 초빙 교수로도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 정혜용 ICT 미디어 진흥특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하고요. 자,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입니다. 수성구에서는 보통 민구 강민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민구 강민구 위원장님과 함께 TK 광장의 결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얘기 좀 안 하고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대회 내일인데요.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뭐 3월 4일, 5일 이틀간 모바일 네. 투표하고 오늘까지 이제 ARS 투표를 그렇죠. 하는데 아마 역대 선거보다 어제까지 53%가 투표를 해서 굉장히 높은 투표를 높은 보이고 투표율인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3월 8일 날 끝낼 수 마무리할 수 있느냐. 있느냐. 네. 뭐 1등 후보는 정해진 것 같은데 1차에서 마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 네. 뭐 그런 그렇죠. 결선 투표로 가느냐 같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아,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다 안 갈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왠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좀 깊어 보이는데 어떻게 돌파구가 좀 보이나요?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용이 깊지는 않고요. 네. 예상과 달리 찬성이 139, 무효 11, 기권 9표가 나오면서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이재명 대표께서 또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달라. 저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내부 단결도 지금 촉구가 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때 말씀하셨지만 예상과 달랐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예.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는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얘기해 볼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자, 3월입니다. 통과가 이제 될까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은 처리가 될 걸로 보고 네. 계시는 건지. 예, 원래 2월에 이제 통과가 될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하필 2월 16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제 소위원장과 일부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를 3월 중에 열고 심사를 하면 네. 아마 3월 23일이나 30일 날 현재 그 본회의가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뭐 여러 부분에서 대구시가 뭐 기재부와 협의도 하고 국방부와 협의도 하고 해서 뭐 이달 안에 통과시키는 걸 이달 목표로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강 위원장님 이게 좀 오래됐죠, 표류한 지가? 예, 금방 정혜영 부시장님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인호 이제 소위 간사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네.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이견이 표출하지 않으면 본인 또한 아무런 이 특별법에 이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꾸 저 국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법안에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 법안 특별법 안에 중추공항이라는 용어가 좀 이견이 있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를 3.8km로 명기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네. 그리고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해서 법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공항 특별법 공항법에도 이 주변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국토부라든지 여기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이 법률 심사할 때는 항상 의원들이 내용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정부가 내용을 내는데 중앙정부는 계속 거꾸로 국토위에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사실 2월 16일 날 그 법안 심사 소위 속기록을 보면 네. 뭐 말씀하시는 것 일부는 맞지만 대체로 이제 최인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의 그 한준호 의원, 홍기원 의원 이런 분들은 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게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국힘이 네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아니 83명이 연대 서명이 아니 연대 세 명이 아니고 그 예. 소위에 있는 국힘의 국토위원들이 교통 정확하게 그 명칭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잖아요. 네네네.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 최인호인데 최인호라는 분은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사하죠. 민주당 그렇죠. 의원이신데요. 네네. 그렇지 않다니까 계속 이분이 제가 직접도 만나봤는데 그 모든 법률은 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우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하고 돈을 주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법률 돈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면 자기도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기재부하고도 아마 계속 협의를 하는데 기부대 양육 방식의 일부 보완을 할 거냐 아니면 전액 국비로 하고 특히 쟁점되는 부분이 이제 종전부지 즉 이전하고 난 뒤에 대구시에 남아있는 부지를 국가가 개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일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치고 나면 뭐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강민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서도 또 적극 지원하신다 그러니까 좀 뭐 믿어보겠습니다. 네, 기부대 양육 방식이 아마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액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뭐 아니면 일부를 좀 지원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닐까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니까요. 예, 기부대 양력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K2 공항을 팔았는 돈으로 그렇죠. TK 공항을 다 지으라고 했는 게 기부대 양력 방식이라는 대원칙은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팔았는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비용을 국가에서 국비로 다 지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개발 수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개발 수익이 현 부지보다는 가는 쪽에 비해서 적다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비로 다 대라고 하니까 그 법률 내용은 그 법 안에는 다 대라고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토교통소위에서는 그걸 다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선례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선례가 있었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차원이고요. 더 저기 쟁점이 되는 그만 후적지 있지 않습니까? KT 후적지마저도 국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법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무리 아니냐라고 이 법률 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거를 마치 반대하고 있는 양 이렇게 대구 국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몹시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네. 서둘러 이제 이게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덕도법도 뭐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통과시켜놨지만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법을 양산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뭐 모두 또 책임을 져 주신다면은 3월 달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책임을 져 주신다. 예, 이전 사업에 뭐 1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그렇죠. 예타를 해보니까 이제 네. 민간공항 나왔는데 빼고요. 네. 예, 민간공항은 한 1.4조 원,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용에서 대구의 이제 종전부지를 그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 하면 막 크게 엄청난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다.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10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이 법을 만들기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뭐 대구에서 뭐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더 지원만 해주면은 이건 뭐 하나의 보정서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지원이라 하면 국고 지원을 국고 지원을 말씀하시는 약속만 해준다는 것만 해도 네. 이 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이 공항을 이전해 갈 때 네. 애시당초는 대구시가 계획을 한 거는 한 8조 8천억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간공항까지 하면 약
대충 15조까지 들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이게 몇 년 사이에 도깨비 계산법도 아니고 돈이 조 단위가 무려 7조 8조가 더 들어가는 이 계획을 대구시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8조 8천억 할 때는 판돈으로 다 사는 거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이 들어간. 근데 물론 거기에 뭐 금융 비용 등등 재반 비용이 든다는 대구시 주장이 있으나 무슨 이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시 행정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정말 촘촘하게 좀 해달라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모자라면은 그 국비 지원 해달라고 하는데 그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국비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획재정부고 지금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분이 오케이 하면 돼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도 이거를 표명했는데 왜 중앙정부가 계속 앞에서는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국회 와서는 재정 지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하니까 국회의원은 그냥 그 법률 안에 조목 문구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침소봉대하고 3월 달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광주시장께서도 며칠 전에 와가지고 3월 달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주도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 그 법안도 초과비용 광주하고 우리하고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광주는 광주 시내 안에 군공항만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아예 벌써 이전돼 가고 네. 있는데 우리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하고는 이견이 전혀 없는데 지금 대구의 홍 시장이라든지 대구의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곧 되는 것처럼 대구 시민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글쎄요. 뭐 법안 심사 소위의 자료가 네. 이렇게 뭐 증거로 남아 있는데 희망 고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법안 통과는 이미 원내대표로 계시는 주호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셨고, 그렇죠. 홍 시장도 같이 한 네, 걸로 홍 알고 시장님도 하신 법안이 있고 네네. 또 추경호 의원께서 법안 3개 법안이 병합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뭐 도덕적 해이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집가 상승분이라든가 또 이전 지역에 공공항 시설을 하는데 약 대구에 이제 2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이제 군의의성으로 가면 460만 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방부가 원하는 시설들을 이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좀 시설이 늘어난다.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재부가 제동을 거는 것이 이제 전액 국비 지원 은 반대하지만 일부 차액 보전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고 최선을 다해서 기부대 양자 방식으로 하되 네. 그 차액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거고요. 뭐 네. 나머지 디테일한 법안이 개별 법안에 담겨야 될 부분이 뭐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심사 소위에서 걸러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다들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지만 책임은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뭐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광주 군공항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가장 비교가 되는 게 가덕도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좀 반대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강 위원장께서 PK 쪽 의원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셨나요? 예, 저는 그 김민기 그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만났고 네. 최인호 국토위 간사도 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네네. 여기서 쟁점이랄 게 없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우리 정치적 행위고 정부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여기에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네. 저 역시도 뭐 통합신공항이 절로 군의 의성으로 가는데 이견이 없어요. 예전에는 벌써 조금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복수불반 엎질러진 물이라서 꼭 가야 됩니다. 빨리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나볼 순간 국힘의 국토위에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일부가 저렇게 이견을 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요. 강대식 의원이라든지 그 국토위 간사인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화두가 되니까 지금 와서는 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고 송가지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만나서 의원실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구를 해주시면은 가덕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두 분한테 들어본 결론은 자기네들이 말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그래서 제가 이게 가덕도 아까 법이 말했던 통과됐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그 국회의원들은 하는 척만 하는 이게 뭐 하고 지금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탓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지도부 새로 꾸려지면 특별법 통과가 좀 쉬워질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28일 날 이제 합동 연설회에서 모든 네. 후보들이 다 하시겠다 공항, 얘기를 말씀하셨고 했죠. 김기현 뭐 지금 가장 유력한 네. 후보도 1초라도 빨리 개항하도록 하고 네. 1호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네. 아마 기대해야 되지 네, 않을까 빨리 해야 싶습니다. 된다는 거에서 양쪽의 의견이 같은데요. 뭐 1초라도 빨리 가능할까요? 예, 그 김기현 의원 대표 되시면 네. 빨리 좀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이니까 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공항과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 신공항 관련 얘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강민구 위원장과 정혜용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4월이 다가오는데요. 202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랜만에 큰 행사로 찾아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나타날 거고요. 일반인들까지도 세계 종목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10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와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3월 7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